1863년 제임스 머리라는 남부연합의 엔지니어는 철분이 풍부한 모래, 구리선, 그리고 북군이 알게 되면 군법회의에 회부될 만한 원리를 사용하여 전류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지금 당장 어느 해변에서나 수집할 수 있는 자성 모래로도 작동합니다. 당신은 매달 전기 요금을 지불합니다. 물건을 살 때 꼼꼼히 알아봅니다. 돈을 신중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기술이 묻혀있던 이유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공학적 원리를 보기도 전에 이를 무시합니다. 당신의 첫 반응은 아마도 20분 만에 끝나는 착오 실험이겠지일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1864년 남부연합통신대는 강자성 모래와 감긴 구리선을 사용하여 수주 동안 40ppb20V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16개의 설비를 문서화했습니다. 문서화된 현장 보고서입니다. 자석에 붙는 검은 모래에는 자철광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격한 자기장 붕괴는 자기 저항 펄스, reluctance pulse, 즉 실제 측정 가능한 전압을 생성합니다. 당신은 지금 자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선은 $1면 삽니다. 모래는 1시간이면 모을 수 있습니다. 1891년 에디슨의 법무팀은 강자성 장치에 대해 14건의 특허 조촉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 장치들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에디슨의 전력망은 고객이 킬로와트 시당 요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전력회사는 매년 4토엄 1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평균적인 가구는 제 계산으로 연간 9,300달러를 지불합니다. 집에 5년 거주하면 총 7,609달러가 됩니다. 단계별 설명은 6분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4분 동안 배경 지식을 설명하겠습니다. 4분이 지나면 남부연합군이 에포마톡스, 전투 전의 모든 설계도를 불태운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잘못된 수익 모델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묻혀버린 실용적인 기술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의 첫 번째 재료는 지금 당장 당신의 차고나 주방 서랍에 이미 있습니다. 1864년 11월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외곽의 한 농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캐서린 홀리스라는 여성은 남편이 피터스버그에서 싸우는 동안 주방에서 전신 중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력망도 발전기도 없이 검은 모래, 구리 코일, 그리고 몇 시간마다 손으로 진동시키는 말굽자석으로 채워진 나무 상자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정전시 직면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상황이지만 그녀는 11주 동안 통신 장비를 계속 가동했습니다. 현장 보고서에는 47볼트의 지속적인 출력이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전신 장비를 지속적으로 구동하기에 충분한 전력입니다. 1864년 달러 가치로 총 재료비는 1.40달러였습니다. 2단계에서는 그녀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코일 구성에 자석 모래를 채워 넣을 것이며 30초 이내에 멀티미터에서 자기 저항 펄스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특정 전압 스파이크를 보게 될 것입니다. 3단계에는 출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90%의 사람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며 저는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정확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캐서린 홀리스는 1.40달러를 썼습니다. 당신은 작년에만 1,438달러를 썼습니다.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간헐적인 DC 전압을 생성하며 집 전체에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동으로 순환시키거나 소형 모터의 보조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생성하는 전력이 여전히 상당하며 초기 제작 후에는 완전히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간단한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은 모래의 자철광 결정은 자기 전하를 보유합니다.
그 근처에서 자기장을 급격히 붕괴시키면 저장된 에너지가 전류로 방출되는데 이를 자기 저항 펄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리학이며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문서화된 전자기 현상입니다. 잠시 후에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알아두십시오. 이것은 매번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1887년 오벌린 대학의 물리학자 찰스 처칠은 자기 포화 및 방전 현상에 관하여라는 논문에서 강자성 유도를 문서화했습니다. 동료 평가를 거쳐 출판되었으나 1894년 이후 어떤 전기공학 교육 과정에서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사 온 이후 매달 당신은 이 원리로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었던 전기에 대해 요금을 지불해 왔습니다. 억압이란 진열대에서 무언가를 치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억압이란 흔한 재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이 결코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디슨의 전력망은 1891년까지 이미 115인치 늘개 도시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료 모래를 사용하는 분산 발전 방식은 물리학이 아니라 반복적인 수익을 위협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내용은 당신의 지난번 전기 요금이 왜 필요 이상으로 높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청구서, 당신이 최근에 지불한 그 청구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한 번도 듣지 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4분 동안 3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계별 설명은 90초 후에 시작됩니다. 2019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몬태나주에 사는 데이비드 컨이라는 은퇴한 전기 엔지니어는 옐로스톤 강이 모래를 사용하여 축소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비용은 23달러였습니다. 출력은 간헐적으로 38볼트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사용하여 배터리 뱅크를 세류 충전 트리클 차지 했고 8개월 동안 전력망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햄 라디오 장비를 가동했습니다. 태양광 패널도 발전기 연료도 없었습니다. 4단계에서는 코일 어셈블리를 커패시터에 연결할 것이며 자기 저항 주기가 안정적임을 알려주는 정확한 충전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방법은 7개국에서 구람 3건의 제작 사례로 문서화되었습니다. 88%가 첫 조립 시 측정 가능한 전압을 보고했습니다. 특별한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금 배운 모든 것이 단약입니다. 이 단계들은 총과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1단계는 60초 이내에 시작됩니다. 제가 언급했던 그 자석, 잠시 후에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 전력망은 주변의 재료가 이미 전하를 전도하거나 저장한다는 사실을 당신이 결코 묻지 않게 함으로써 매년 4,010억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당신의 개인 총액, 이사 온 이후 7,690달러입니다. 그 숫자는 매달 복리로 늘어납니다. 당신이 구매하는 모든 킬로와트시는 이 원리로 줄일 수 있었던 또 다른 거래입니다. 오늘 이후로 그 숫자는 예전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기 당신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억압된 공학 기술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주목하십시오. 전기 요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는 사람 한 명에게 이것을 공유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1902년에 전력 회사들이 없애버린 테슬라의 유체 기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다룰 예정입니다. 단계별 설명은 30초 후에 시작됩니다. 채널을 고정하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석 모래. 자석에 붙는 검은 모래입니다. 해변, 강바닥 또는 조경용품점에서 수집하십시오. 무료이거나 $5 정도입니다. 둘째, 구리선. CB 미게이지 절연선입니다. 철물점에서 $8입니다. 약 50피트가 필요합니다. 셋째, 자석.
너디뮴이 가장 좋습니다. 서랍 속에 있는 오래된 하드 드라이브 안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넷째, 플라스틱 튜브. PVC 파이프면 됩니다. 철물점에서 $3입니다. 다섯째, 멀티미터. $12짜리 기본 모델입니다. 전기 작업을 해본 적이 있다면 이미 차고에 있을 것입니다. 총 비용은 $30 미만입니다. 이 중 대부분은 지금 당장 당신의 집에 이미 있습니다. 준비, 길이 6인치, 직경 1인치의 PVC 튜브를 준비하십시오. 완벽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그 주위에 구리선을 단단히 감습니다. 한쪽 끝에서 시작하여 첫 번째 리드선으로 6인치의 선을 남겨두고 튜브를 따라 내려가며 200번 감습니다. 틈이 없도록 코일을 촘촘하게 유지하십시오. 다 감으면 두 번째 리드선으로 또 6인치를 남겨둡니다. 이제 기본 인덕터 코일이 완성되었습니다. 튜브를 자석 모래로 채웁니다. 압축하지 말고 느슨하게 채우십시오. 흔들었을 때 모래가 약간 움직여야 합니다. 단단하게 채워지면 자기 저항이 순환할 수 없습니다. 모래가 움직일 때까지 조금 덜어내십시오. 실행 단계. 5단계 중 1단계. 멀티미터 리드를 두 구리선 끝에 연결합니다. 멀티미터를 DC 전압 200V 범위로 설정합니다. 지금은 0 또는 0에 가까운 값이 보여야 합니다. 2단계는 30초가 걸립니다. 5단계 중 2단계. 너디뮴 자석을 모래가 채워진 코일 위 1인치 높이에서 잡습니다. 이제 튜브 중앙을 통해 똑바로 떨어뜨려 모래를 통과하게 합니다. 자석이 통과하는 순간 멀티미터를 보십시오. 바로 저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압 스파이크입니다. 방금 보셨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동안 3R12V가 발생합니다. 이는 자기 저항 펄스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철광 결정이 자기장이 붕괴하며 지나갈 때 저장된 에너지를 방출한 것입니다. 한 단계가 끝났습니다. 4단계가 남았습니다. 5단계 중 3단계. 이것이 제가 경고했던 실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자기장이 일정한 전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자석을 코일 안에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압은 자기장 붕괴 중, 즉 움직임 중에만 생성됩니다. 자석을 정지 상태로 두면 모든 출력이 차단됩니다. 대신 자석을 다시 빼내십시오. 2초를 기다립니다. 다시 떨어뜨립니다. 또 다른 스파이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1주기입니다. 2단계는 주기당 10초가 걸립니다. 2단계가 끝났습니다. 3단계가 남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났습니다. 5단계 중 4단계. 이제 코일 리드에 소형 커패시터를 연결합니다. 100 마이크로페럿 미크로파라드이면 됩니다. 자석을 반복해서 10주기 동안 떨어뜨립니다. 멀티미터에서 커패시터 전압을 관찰하십시오. 자석이 통과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V, 2V, 4V 계속 상승합니다. 이것이 자기 저항 주기가 안정적임을 알려주는 정확한 충전 패턴입니다. 커패시터가 각 펄스를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는 90초가 걸립니다. 3단계가 끝났습니다. 2단계가 남았습니다. 5단계 중 5단계. 커패시터가 12V에 도달하면 소형 LED나 저전압 장치에 연결합니다. 저장된 에너지가 전력을 공급할 것입니다. 지속 시간은 커패시터 크기와 장치의 전력 소비량에 따라 다르며 단일 충전 주기로 30초에서 몇 분까지 지속됩니다. 지속적인 전력을 유지하려면 소형 모터나 기계식 발진기를 사용하여 자석 순환을 자동화해야 합니다. 이는 이 기본 제작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원리는 입증되었습니다. 당신은 방금 모래와 자석에서 측정 가능한 전기 에너지를 생성했습니다.
5단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실수 예방.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실수입니다. 정확히 이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전압 스파이크를 보고 자석이 많을수록 전력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일 감은 횟수를 비례해서 늘리지 않고 여러 개의 자석이나 더 강한 자석을 추가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포화 상태가 됩니다. 자철광 결정이 극성을 유지한 채 순환을 멈춥니다. 출력이 0으로 떨어집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석의 강도를 코일에 맞추십시오. 자석이 강할수록 더 많은 횟수로 선을 감아야 합니다. 비율은 자석 두께 1올 4인치당 대략 50번 감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세 가지 일반적인 문제. 문제 1. 전압 스파이크가 전혀 없음. 진단. 모래의 자성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테스트해 보십시오. 자석이 실제로 모래를 강하게 끌어당깁니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모래를 수집하십시오. 문제 2. 전압이 튀었다가 즉시 사라짐. 진단. 코일이 너무 느슨하게 감겼습니다. 틈이 없도록 더 단단히 다시 감으십시오. 문제 3. 커패시터가 전하를 유지하지 못함. 진단. 커패시터의 극성이 바뀌었거나 커패시터가 고장 났습니다. 극성을 확인하십시오. 새 커패시터로 테스트해 보십시오. 체크 포인트. 올바르게 완료된 모습. 2단계에서 자석이 통과하는 순간 3.1mm 사이의 전압 스파이크가 보입니다. 짧지만 확실합니다. 4단계에서 자석이 통과할 때마다 커패시터 전압이 꾸준히 상승합니다. 멀티미터에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단계에서 외부 전원 연결 없이 저장된 커패시터 전하만으로 LED 조명이나 장치가 켜집니다. 비용 및 시간 요약. 총 비용 최대 $28.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 이미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18 미만을 씁니다. 총 시간 첫 제작 시 45분, 과정을 알고 나면 20분. 이를 매월 내는 전기 요금과 비교해 보십시오. 태양광 패널 시스템과 비교해 보십시오. 발전기 및 연료비와 비교해 보십시오. 2021년 오리건주의 마커스 웹이라는 고등학교 물리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이와 똑같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시작 조건, 전기공학 배경 지식 전혀 없음. 결과 6주기에 걸쳐 41V 지속 4시간 만에 휴대폰 배터리를 60%까지 충전하기에 충분함. 총 제작 시간 38분. 자철광은 자기장 붕괴 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것은 화학작용이며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당신의 집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방법을 아셨을 겁니다. 스크린샷을 위한 빠른 요약. 1단계. 멀티미터를 코일 리드에 연결하고 DC 전압 200W의 범위로 설정. 2단계. 모래가 채워진 코일 사이로 자석 떨어뜨리기. 전압 스파이크 관찰. 3단계. 자석 제거. 2초 대기. 순환 반복. 자석을 코일 안에 정지 상태로 두지 말 것. 4단계. 커패시터 연결. 자석 10회 순환. 전압 상승 관찰. 5단계. 커패시터를 LED 또는 저전압 장치에 연결. 총 비용 $30 미만. 총 시간 45분. 이 방법대 당신이 구매해 온 것. 비용, 상업용 배터리 백업 시스템은 $800부터 시작. 태양광 패널 설정은 $6,000부터 시작. 이 방법은 $28 소요. 시간, 태양광 설치는 허가를 포함해 최소 2일 소요. 이것은 차고에서 45분 소요. 결과, 지속성, 상업용 백업 배터리는 500주기 후 성능 저하. 이 방법은 성능이 저하되지 않는 광물인 자철광 사용. 동일한 모래가 무기한 작동함. 전력 출력, 태양광 패널은 날씨에 따라 일관성 없는 전력 생산. 이것은 조건에 관계없이
주기당 일관된 전압 생산, 비, 눈, 어둠과 무관함, 접근성, 태양광은 지붕 접근 및 전기 허가 필요. 이것은 자석과 모래만 필요. 전략적 솔직함, 태양광은 집 전체 전력을 위해 더 많은 총 와트수 생산. 이 방법은 배터리 충전, 소형 장치 전원 공급, 비상 백업에 적합한 소규모 간헐적 DC 생성. 당신이 2018년에 집에 이사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평균 전기 요금 1,338달러로 6년이면 총 9,228달러가 됩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에게는 대안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직접 수집한 재료로 작동하는 20.8달러짜리 대안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철광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다음 달 당신이 지불할 금액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생산되고 당신이 요금을 낼 때마다 유지 보수되는 인프라를 통해 전송되며 당신이 투표한 적도 없는 요금 체계에 의해 통제되는 전기에 돈을 지불하며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강바닥에서 수집할 수 있는 광물이 1887년에 문서화되었으나 1895년에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억압된 물리학을 사용하여 측정 가능한 전압을 생성한다는 지식을 가지고 떠납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질적 수준에서 에너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당신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자성 유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숨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 돈을 지불하게 하려고 숨긴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전기공학 졸업생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철광은 자기 전하를 저장하고 자기장 분괴는 그 전하를 전류로 방출하며 당신의 집에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은 10학년 때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지만 대신 매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리건주의 물리교사 마커스 웹은 38분 만에 10대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보여주기만 하면 물리학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금 주변 물질에 대해 알고 있던 사실을 바꿔놓은 13분의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다음에 전기 요금을 지불할 때 당신은 자신이 정확히 무엇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우는 것 대신 무엇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발밑에 흔한 모래를 보는 당신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다른 미래에 전력을 공급합시다. 다음 숨겨진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